졸업식에 음주 후 참석을 해 논란을 일으킨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성완농협이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0명을 통해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선 건설 현장 소장들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6월에 열릴 대선의 여파로 K컬처 박람회 등 천안시 주요 행사들이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정에만 충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4월 14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표 아산시 의회 의장은 지난 1월 모교 졸업식 현장에 음주를 한 후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 의장 자신도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곧 이를 철회했고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홍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이러한 홍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지난 7일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모교 졸업식에 음주 후 참석해 물의를 빚었던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7일 징계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미 지난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홍 의장은 자신의 징계안이 의결되기 전 의장석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40만 아산 시민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예수께 사과드립니다. 아산시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서 홍 의장을 제외한 16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16표, 반대 의원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 이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 의장은 논란 직후 의장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돌연 이것을 철회해 현재도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당은 홍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이번 징계 확정으로 홍 의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될 제257회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회기를 포함해 홍 의장은 30일 동안 의원으로서 보장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천안TV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었는데요. 성완농협에서 천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모에 선정돼 30명의 라오스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성완농협 조합원들의 농가에 파견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1년 김천안 천안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천안시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불법 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성완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에 공모해 천안에서는 최초로 선정되면서 농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성완농협은 라오스 국적의 근로자 30명과 약 7개월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성완농협 조합원들의 농가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송태철 조합장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갔으면 한다며 격려했습니다. 조합장 되기 전부터 농촌의 그 어떤 기후변화, 농촌 인구의 그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그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천안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인력난도 심각하지만은 소득에 비해서 이제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건비 문제도 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고. 성안농협은 사업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지역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소장들은 박 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애로사항들을 털어놨는데요. 박 시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지역 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지역에서 대형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소장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성정동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박상돈 시장은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천안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 분위기를 살려 원활한 주택 공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PF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위축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천안 지역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좀 더 분위기를 좀 잘 살려나가는 주택 공급 환경을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이 개발되면 자신들도 부가가치를 얻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현장 소장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특히 노조 등에서 우격다짐식으로 천안 업체를 사용하라는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찾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무척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무조건 천안에 왔으니까 천안 업체를 써달라 조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이제 절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고요.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지는 지금 박 시장과 각 건설사 소장들은 성정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곧 이어질 제21대 대선 일정 등의 여파가 지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 개최나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천안시에서 4월에서 5월 중 계획했던 각종 행사들이 대선이 치러질 6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4월 말 예정이던 베리베리 빵빵데이, 5월 말 개최 예정이던 천안 K컬처 박람회 등 지역의 각종 행사들이 갑작스레 찾아온 대선 여파로 줄줄이 연기됩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정하고 있던 K컬처 박람회는 이 조치로 6월 4일부터 8일까지로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당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K컬처 박람회를 갔어서 가족들과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가보려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미뤄졌다고 해서 되게 아쉬워요. 이와는 별도로 천안시는 5월에 있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 행사를 비롯해 특정일이나 시기에 열려야 하는 행사는 원래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습니다.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빈자리를 메울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오는 24일 대법원은 박상돈 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박 시장의 판결을 앞두고 지역에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 후 6월에 있을 대선과 함께 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보궐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월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박 시장의 경우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기 만료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아 선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3월 1일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이제 사유가 확정된 그 선거는 이제 10월 첫째 주에 이제 실시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 열릴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많은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김 지사는 최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뼈 있는 고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확정 직후 여러 대선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불출마 선언과 함께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SNS에 이에 대한 입장을 게시한 김 지사는 대선 출마가 정치적 경력이나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자신의 지론이며 준비 역시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단순히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 대선을 치르면 필패한다면서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금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신고자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공조체계를 가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이 화제입니다. 충남 소방본부 소속 김동우 소방교는 지난 1일 밤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접했습니다. 이를 듣고 위급임을 직감한 김 소방교는 신고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CCTV를 검색했지만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신고자가 있던 예산군의 CCTV 방향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현장 확인을 요청하면서 결국 신고자를 발견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신고자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며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의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이 산책을 하던 중 수달 3마리가 인근에 서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민이 제공한 영상을 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수달이 나타났다는 건 홍해공원이 수달이 먹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친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천안 시내 버스가 기사들의 친절수당 도입으로 변화를 깨합니다. 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친절수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전화,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 칭찬을 바탕으로 친절 운수 종사자를 선정해 50만 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시는 1월 1명, 2월에 14명의 운수 종사자에게 친절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친절수당 도입과 함께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내버스 관련 불만 민원도 2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6월 3일 열릴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관내 경찰서들과 함께 선거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선거 범죄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또한 16개 팀 100명의 수사전담 인력을 구성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징검다리 돌계단 틈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제비꽃을 천안TV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선 성완농협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모를 통해 30명의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천안에는 배, 포도 등 봄부터 바삐 움직여야 할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고용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왔지만 이 역시 단속이 시작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각 농가들과 함께 인건비를 지불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초창기 단계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인력난에 매년 허덕이는 지역의 농가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완농협의 공모 선정 소식은 지역의 다른 농협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농협들이 내년에 이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는 분명 농가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고민이 해결돼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내분이 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데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차량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고 운전자의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119 구급대에 이제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